방정식. 로그 방정식이야. 헬로, 너 적어놨네? 로그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로그 방정식은 당연히 뭐로 이루어진 방정식? 로그로. 그렇지? 로그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식으로 로그 2의 x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가로쳐야 돼. 이게 1이 되는 해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왜 입을 열었다 닫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해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것은 로그의 성질들을 일단 이용해야겠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실수 범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 봐봐. 이 x가 뭐가 되면 안 돼? 또 그래. 0이나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핵심은 로그 방정식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진수가 항상 뭐보다 커야 합니다?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야. 너희들이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따져줘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무엇부터 따져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진수부터 따져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진수가 항상 뭐보다 커야 합니다?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를 따져주겠지. 그지?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x-1이 0보다 커. 즉 x는 뭐보다 크겠어요? 1보다 커야겠지? 그지? 얘가 이제 1보다 크다니까 합쳐져서 1보다 큰 범위에서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방정식, 두 번째 이 방정식을 풀어줄 거야. 내가 집어넣어버렸어. 방정식을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을 풀어주면 봐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야. 2에 뭐지? 계속 좀 이상하다 이거. 2에 x 마이너스 1 그래요? 얘가 1이지?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2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래? x는 뭐하고 뭐? 2하고 마일이야? x는 2하고 마일이에요. 그럼 두 개 있잖아. 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범위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고 했어? 1보다 큰 범위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로그의 방정식의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우리가 뭐부터 가장 먼저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진수의 범위부터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로그 방정식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된다고? 진수. 오케이? 뭐부터 따진다고? 진수. 오케이? 이놈의 진수가 가장 중요해. 오케이? 근데 지수 방정식에서는 뭐가 중요했어? 지수가 양수. 아니 잠깐 그거 아니야. 그렇지. 치환했을 때 양수가 돼야 돼. 그게 중요한 사실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지수 방정식은 문제를 풀 때 다 막 풀어도 되는데 치환했을 때 그 경우만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라고 했어. 근데 로그 방정식은 항상 뭐 주의해 주라고? 진수. 오케이? 진수분이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머지 로그 방정식 솔직히 푼 거나 마찬가지야. 벌써 끝나버렸냐? 너무 빨리 끝내버렸냐? 근데 네, 몇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몇 가지 유형 다뤄볼게요. 보자. 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지수 자리에 로그가 나오는 경우. 오케이? 지수 자리에 뭐가 나오는 경우? 로그가 나오는 경우 할 거야. 예제 3번 봐보자. 예제 3번 봤더니, 예제 3번 넘겨보세요. 뭐야? 이게 뭐 혼자 튀어나와. 이게
나 아까 지금 계속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쓰다 보니까 들어가더라고. 깜짝이야. 뭐라고? 예시 3번. 오, 예시 3번. 1번 봤더니 x에 로그 뭐가 되어 있어요? 3x 플러스 81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가장 먼저 따져줘야 되는 게 뭐라고? 진수조건. x는 뭐보다 큽니다? 그렇지. 0보다 큽니다. x는 0보다 큽니다. 이게 첫 번째. 오케이? 얘를 따져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것은 이놈을 어떻게든가 처리해줘야 지수에 있는 거. 지수에 로그 있는 거 처리하기 힘들잖아. 얘를 어떻게 처리해주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줌으로써 앞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밑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지? 오케이? 밑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니까 양변에 로그를 뭘 취해주겠어요? 3을 취해줄 거야. 로그 3x. 로그 3. 81.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로그 3x, 로그 3x가 두 번 곱해진 거네. x의 제곱이에요.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이게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3의 x는 뭐랑 뭐가 있겠어요? 2랑 로그 3의 x는 뭐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개 있습니다. x는 뭐? 3의 제곱이랑 x는 뭐?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수 자리에 뭐가 있는 경우? 로그가 있는 경우에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줘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도 항상 따져줘야 되는 거는 양수는 이거 이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로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쓰는 게 진수 조건부터 그냥 쓰세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근데 이거부터 습관을 들여.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진수 조건부터 적고 시작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보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뭐겠어요? 치환시키는 경우야. 치환시키는 경우. 치환시키는 경우는 뭐가 생겨? 범위가 생기잖아. 근데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y는 로그 x 이렇게 있어. 그러면 y는 로그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어? 어떻게 그려져? 그렇지. 쭉 증가하는. 그렇지? x가 양수인 부분만 신경 쓰는데 쭉 증가하는 그래프야. y는 로그 x가 나오는 함수의 값들을 열심히 체크해 봤더니 실수의 전체 값이 다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다 나올 수 있지? 있으니까 우리가 치환을 한다 해도 범위가 따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오케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치환을 한다 그래도 따로 범위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로그 2의 x의 제곱 플러스로 할까? 로그 2의 x의 3 마이너스 4는 0과 같은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있겠어요? 이놈의 지수를 앞으로 뺄 수 있겠지? 그리고 로그 2의 x가 반복하고 있으니까 t로 치환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치환을 해줬더니 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t가 되는 것은 뭐 또는 뭐예요? 마사 또는 t는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마사가 되면 로그 x가 마사가 되면 x는 2의 마사제곱 로그 x는 2의 1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로그에서는 치환한다 그래도 범위가 특별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이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를 쭉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지수의 방정식하고 똑같이 로그의 방정식에서도 뭘 갖냐면 치환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근과 기수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생겨요. 봐봅시다.
보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식이 주어져 있어.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의 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내가 주긴 했어. 근데 뭘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나한테 알파 베타 여기서 두근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해 주세요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 곱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두 근 t1이라고 t2를 한다면 두 근의 합은 2가 될 것이고 t1 곱하기 t2라고 한다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근의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다 라는 거야. 이건 이제 치환했을 때 근이고 근의 형태는 원래 로그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한다면 그때 알파 베타를 구하라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치환했을 때 두 근의 형태는 3이네.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구하는 데는 뭐를 통해 구해줄 수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을 통해 구해줄 수 있습니다. 왜? 합해주면 두 근을 합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니까?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얘가 2가 되는 거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 알파 베타 무엇이 되겠습니다?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방정식에서도 문제 형태가 비슷하지. 지수의 방정식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로그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고? 진수고 진수 조건을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치환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에서 두 근을 구하라 라는 것은 근의 형태는 로그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은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부등식은 어떻게 되겠어? 부등식은 비슷하겠지. 방정식이 풀이랑 부등식 풀이랑 비슷하니까.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야? 지수 방정식이랑 연관성이 있겠잖아. 지수 방정식의 가장 큰 틀은 뭐였어요? 핵심. 지수 방정식의 핵심 뭐였어요? 뭐에 따라? 지수 방정식의 가장 큰 거. 지수 부등식에서 이제 부등식을 할 건데 지수 부등식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그렇지.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 지수 부등식에서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졌었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이 잘못 그렸네. 그렇지?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A가 이제 1보다 클 때 이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X의 값이 커진다면 어떤 값도? 함수의 값도 커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A의 X1하고 A의 X2를 비교하는데 크기가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부등호 방향도 똑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어떻게 된다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지수함수가 감소함수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분등부호 방향이 어찌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어. 오케이? 이 지수 부등식에서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부등식에서도 당연히 뭐겠어? 똑같은 성질이 성립하겠지. 그지? 똑같은 성질이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는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이니까 로그 x1이 로그 x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 x1보다 x2가 더 큽니다 라는 거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겠습니다? x1, x2가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겠지. 로그 부등식에서 방정식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진수의 범위라고 했어요? 진수의 범위라고 했어?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따져줘야 돼.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진수.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로그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항상 뭐부터 따져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진수. 오케이? 진수가 0보다 크다 라는 것부터 따져주고, 당연히 부등식 푸는 방법이나 방정식 푸는 방법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음수를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라는 것만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미치의 범위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로그를 미치를 타양수로 바꾸는 1보다 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처리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에는 미치를 0하고 1 사이에 놓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 부등식을 쭉 풀 수가 있어.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시험 같은 건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생활 문제 있잖아. 그지? 실생활 문제 있지? 실생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예제 8번, 9번, 10번 실생활 문제는 내가 풀어주진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고 나한테 질문하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실생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실생활 문제는 결국 무엇을 따져주어야 한다라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 나오는 기호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기호인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떤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다 알 거 아니야. 50% 증가했어. 그러면 원래에서 뭘 곱해줘야 돼? 그렇지. 1 플러스 100분의 50. 2분의 3을 곱해줘야지. 이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부분만 주의해 주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한 문제만 풀어볼까? 한 문제만? 한 문제만 풀어보자. 이제 뒤에 있는 비율 문제 너희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8번 봐봅시다. 주어? 예제 8번 봤더니 소리의 강도 B예요. 소리의 크기 D예요. 그리고 이게 소리지, 소리. 음의 강도 I예요. 그래?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할 거야.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식이 주어져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어요. D는 10 로그 뭐가 되겠습니다? IP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 지역의 소리의 강도가 B 지역의 소리의 강도의 5000배일 때, 오케이? A 지역의 소리의 강도 이렇게 표현할 거야. PA라고 쓸게. 오케이? A 지역의 소리의 강도. 그 다음에 B 지역의 소리의 강도가 PB라고 쓸게요. 얘가 5000배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주어진 조건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A 지역이니까 PA, B 지역이니까 PB 이렇게 써준 거야. 애들이 이렇게 문자를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봤더니 A 지역과 B 지역의 소리의 크기의 차이는 몇 데시벨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지. 그지? 이때 봐보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소리의 크기, 음의 강도, 소리의 크기의 차이, 소리의 크기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음의 강도를 비교하여. 기준음의 강도를 비교하여. 기준음이지? 얘가 음이 기준음이네. 기준이 되는 음인가 봐. 오케이? 응? 그러면 이제 i는 일정한 값을 갖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차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A 지역에서 B 지역의 크기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그지? 그러면은 크기니까 DA, DB인 거예요. A 지역에서 B 지역에서 소리의 크기의 차이잖아. 이거 구해주면 되는 거야? 뭐 주기만 하면 돼? 여기다가 노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주면 절대값 나중에 씌울게. 로그 i의 PA 마이너스 10 로그 i의 PB.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의 로그 PB분의 P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 뭐가 돼요? 5천이 돼요? 이게 뭐가 된다고? 5천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로그 2가 주어져 있지? 로그 2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0.3. 로그 5는 그럼 뭐가 돼요? 0.7이지?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7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응? 10 곱하기 공이 3개니까 3 플러스 0.7 뭐가 되겠습니다? 3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3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으면 A 지역에서 강도를 PA라고 A 지역에서 크기를 DA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그지? 이렇게 표현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너희들 이 정도만 좀 주의를 해주면 돼. 근데 부등식 푸는 방법은 앞에서 방법이 똑같으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 오케이? 너희들이 주의해줘야 될 부분이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데 혹시 이제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x의 뭐 로그 2x 얘가 2보다 작대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2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근데 2분의 1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양변에 뭘 취해주겠어? 로그 2분의 1을 양변에 취해주겠지. 그지?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어째야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이것만 너희들이 주의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알겠지? 이런 부분만 주의해서 해결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나머지 시간 문제 푸세요.